안녕하세요. 양산 통도사업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오늘은 어머니들한테 돼지고기 수육을 할 거, 삼겹살로 할 거예요. 목심이 아니고요. 삼겹살로 하는 게 저는 제일 선호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머니들한테 돼지고기를 싸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삼겹살을 이렇게 잘라 놓은 걸 사면 아무래도 좀 비싸요. 근데 식구가 좀 많고 우리 집 식구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한다, 구워 먹을 일도 많다 하면 저는 이렇게 삼겹살 부위를 떡판으로 사라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시면은 요 밑에 부분은 찌개용으로 쓰시면 돼요. 요 위에서부터는 요 제일 위에 삼겹 이게 뼈 나갔던 부분, 요 부분은 삼겹살을 구워 드시고요. 요 가운데 부분으로 수육을 하시면 되거든요. 요 위에 갈수록 기름이 좀 많고요. 요거는 구이용으로 쓰시고 요 가운데 부분을 수육을 하시면 굉장히 맛있게 먹을. 또 하나는 수육을 한번 해갖고 한 번에 다 먹고 없애버리려면 물을 양을 적게 잡으셔야 되고요. 한번 끓여놓고 한 하루 정도 있다가 3일 정도 먹어야 되겠다면 물을 좀 낭낙하게 부어서 이렇게 음식점 같은 데서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해갖고 한 3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압력밥솥을 사용하게 되면은 맛이 좀 뒤떨어져요.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는 이 압력밥솥을 뚜껑을 없애버리고요, 열어버리고 자연으로 삶으면 한 45분 걸리거든. 그러면은 더 수육이 쫀득거리고 맛있습니다. 압력밥솥에 푹 가버리면 좀 허물거리고 희마리가 없어요. 들어가는 재료는 약재는요, 엄나무하고 가시오가피하고 뽕나무만 있으면 돼요. 약재상에 다 파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일 들어가고, 배는 꼭 들어가요. 사과배는 꼭 들어가야 그 특유의 돼지고기의 잡내를 없애주는데 약재보다 얘가 더 나아요. 그리고 양파 들어가고 마늘 들어가고 파 들어가고 생강은 꼭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집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은 요거 청양고추인데, 저는 요런 청양고추를 좀 통째로 빨갈 때 말려놔요. 제가 요리할 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 봉다리 해갖고서 냉장고 넣어놓으면 두고두고 1년 내내 쓰거든요. 풋고추를 넣었을 때보다는 마른 고추를 넣은 게 훨씬 맛이 좋았어요. 고기를 이렇게 사시면은요, 이거 한번 냉동실 부위별로 딱 잘라갖고 냉동 팩에 딱 넣으셔. 한번 냉동시켜 놨다가 한 번만 녹여갖고 요리에 드시면은요, 값도 저렴하고 훨씬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요 밑에 부분은, 요 부분은 저는 집에서 탕수육 해 먹을 때도 있거든요. 요 밑에 부분을 탕수육 하면 되게 맛있어요. 찌개용으로 쓰시고, 요 정도는요, 부위 정도는 그래갖고 요런 팩에다가 냉동실에 넣어버리고 한 번만 녹여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김치찌개용도 좋고요.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잘 보일 거예요. 생고기에 한 번도 냉동 안 시킨 고기거든요. 수육 해놓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수육 중에서는 삼겹살로 이렇게 하는 게 최고 맛이 좋아요. 제가 해봤을 때. 그리고 요 늦게로 해놓으면 나중에 딱 썰기도 좋고요, 맛도 좋아요. 제가 이 방법은 옛날에 이 식당에 일할 때 수육 전문집에서 일하는 그 방법이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갖고 4덩어리 정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요 부위는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딱 자르세요. 이제 얘가 저장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삼겹살 끓이용으로 이렇게 썰으세요. 미리 다 이렇게 썰어갖고, 이렇게 다 이렇게 썰어갖고, 내가 한 끼에 우리 식구가 몇 명이다 해갖고 먹을 양만큼 3개 정도 하면 1인분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식구가 4명이면 이렇게 12개 정도를 해갖고 냉동실에 딱딱 넣어놨다가 한 팩만 꺼내갖고 그때그때 구이하시면 돼요. 그대로 놓으셔갖고 오늘 저녁에 먹어야 됐다면 아침에 꺼내 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그대로 해동시켜 바로 구우시면, 밑간만 잠깐 해서 이렇게 후라이팬에 구우시면 아주 맛있는 삼겹살이 되거든요. 삼겹살 중에서 이 부위가 지금 제일 좋은 부위예요. 그렇게 저장하시고요. 저는 이제 요걸로 수육을 할 거예요.
요거 한번 씻어야 되거든요. 요 길이로 다 넣으면은 좀 길다 싶으면은요, 여기를 반 토막을 치세요. 이렇게 반 토막. 그러면 내가 손질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반 토막을 쳐서 이렇게 넣으세요. 이 긴 데서 반 토막만 치시면 돼요. 요 길이로 하면 요거 삶으면은 이렇게 줄이 이렇게 한 줄 패가 가거든요. 그때면 나중에 썰기가 참 좋아요. 요렇게 잘라서 하면은 한 40분 정도 구우면은 딱 알맞게 익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요 고기는 요렇게, 요거는 제일 아랫부분은 김치찌개나 감자찌개나 요런 게 할 때 쓰시고요. 냉동실에 넣어 놓고. 저는 요거 이제 손질해 갖고 다 썰어 갖고 저거 해 놓고는 일부러 다 썰어 갖고 딱딱 넣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꺼내서 삼겹살용으로 쓰시면 돼요. 시중에 나서 조금씩 사는 것보다 훨씬 가격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정육점에 가서 부위별로 딱딱 된 걸 사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3분의 1은 가격을 저렴하게 돼지고기를 삼겹살 떡판 하나를 먹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왜 저렴하다는 말을 맞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요게 우에 부분이거든요. 우에 부분이 요 가운데 부분, 삼겹살 요 가운데 부분 맛있는, 여기는 수육을 해서 더 먹어도 돼요. 요 부분을 이렇게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부분은 삼겹살 아주 맛있는 부위거든요. 뭐 한 덩어리 더 해도 되거든요. 씻어갖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요런 도마를, 나무 도마를 쓰실 때는 고기를 특히 돼지고기는 썰고 나면은요, 더운 물로 한번 튀기셔야 돼요. 더 펄펄 끓는 물을 끓이셔서 도마에다 한번 끼얹어갖고 햇빛에다가 한 이틀간 말겨주시고요. 해나 돼지고기를 쓰는 도마는 별도로 하나 장만하셔갖고 그거만 썰어야 돼요. 야채하고 섞지 마세요. 돼지고기 쓰는 도마는 따로 별도로 해놓고 써요. 그것만. 제가 이제 약재 요거 다 넣을 거예요. 넣고요. 사과는 요 정도 양 하면은 반 개면, 이거 한 개는 많고요. 요렇게 해서 실을 요렇게 좀, 사과 껍질은, 사과를 흐르는 물에다가 팍팍 문질러 씻었거든요. 껍질은 안 깎아요. 요 칼집을 여기 한 번만 더 내죠. 너무 잘게 썰으면 사과가 어그러져 갖고 걸쭉해지니까 이렇게 붉게. 배도 반 개 정도만, 요 정도 양이면은, 아까 그 삼겹살 한 판을 다 했을 경우에는 배 한 개 정도 넣으면 맞. 배는 양이 반 개가 넣기가 많으니까 요거 4분의 1을 하고, 너무 많이 넣어도 좋은 거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하고, 양파. 양파는 다른 것보다 빨리 익어요. 뭉그러지면은 물이 너무 저기 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생강을 저 정도 양 하면 생강 이 정도 넣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넣어도 생강 냄새 지나치니까 고추 넣으시고요. 그리고 파 다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 마늘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물인가 하면 다시마 울린 물이에요. 요 물을 이렇게 고기에 한 2배 정도, 물이 좀 끓거든요. 이렇게 한 40분 정도 끓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다가 간을 조금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맛술 대신 저는 가시오가피 울린 그 가시오가피를 넣고, 이게 한 3년간 소주를 넣어갖고 술을 만들어 놓고 이걸 음식에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없으시면 맛술 써도 되고 소주를 직접 쓰셔도 돼요. 이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금 간을 안 하는 대신 저희 집에는 저희 집에 맛간장을 써요. 저는 이렇게 소주잔 하나 정도는 안 되고 요 정도 쓰시면 간이 좀 돼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맛있다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그날 하루 내가 다 먹어야겠다 하겠다 그러면 물을 요런 대로 2개 정도 반 정도만 잡으면 되고요. 내가 그 다음 날까지 한 번 더 먹어야 물기를 좀 있어야 되겠다 할 때는 한 4개 반 정도 잡으면 되거든. 해보면 이렇게 느껴요. 그럼 물기를 좀 남겨놔야 고기가 약간 자불자불하게 잠겨져 있어요. 그 다음날 고물에다가 그대로 고기를 잠궈놔 냉장고 넣어놨다가 다음날 그대로 한 번 더 삶아갖고 살짝 끓고 난 뒤에 뜨거울 때 썰어내면 금방 한 수육 같거든요. 이렇게 불을 켜갖고요. 팍팍 끓으면 불을 중간 불을 해갖고 약하게 해갖고 40분 정도 끓여요. 중간 불에서 약간 더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우에 저는 소뚜껑 대신 연이파리를 눌러줄 거예요. 이게 고기 육질을 단단하게 해주고 위에다가 이렇게 마른 연잎을 하니까요. 마른 연잎에서 연잎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와서 고기에 너무 많이 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연잎으로 해요. 생연잎으로 이렇게 하면은 물이 그렇게 독하지가 않거든요. 연잎파리가 없을 경우는 우리 찜통 같은 뚜껑이 있잖아요. 꽉 닫지 말고 약간 어슨하게 이렇게 덮어주시면 좋아요. 저는 이제 연잎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안 덮어도 되는데 압력밥솥 뚜껑을 하지 마시고 다른 뚜껑 얇은 걸로 살짝 공기를 한 10cm 빠져나가게. 돼지고기의 특유의 그 누린 맛이 있죠. 고기에 다 배더라고요. 그래서 소고기는 뚜껑을 닫아놓고 해도 되는데 돼지고기는 뚜껑을 열어놓고 삶는 게 더 맛이 좋아서 미세한 부분인데 맛이 더 좋았어요. 누린 게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뚜껑을 열었을 때가 더 맛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분 정도 이따가 한 30분 정도 됐을 때 끓고 난 뒤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보면요 쏙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덜 익으면 젓가락이 잘 안 들어가요. 이렇게 끓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끓고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런 상태로 이렇게 벌써 각이 잡혀가잖아요. 이렇게 끓고 있으면 이렇게 한번 약재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가만히 두시면 돼요. 이제 지 혼자 끓여서 앞으로 이제 10분 지나갔으니까 한 30분 더 끓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불은 이렇게 중간불로 가불을 살리시고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연잎이 없으신 분들은 이 뚜껑을 이 정도로 이렇게 한 1cm만 열어놓으세요. 이렇게 냄새가 좀 날아가게. 그렇게 30분 더 끓이시면 돼요. 아직 요 10분 정도 끓였으니까 10분 더 끓고 나면은 그때 이제 제가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써는 방법하고 저장하는 방법하고. 네. 이제 40분이 지났거든요. 지금 뚜껑 요렇게 저도 요렇게는 지금 끓고 있는데 보시면은 고기가 잠겨져 있어요. 저는 양이 좀 많아서 물에 담궈놨다가 데워서 내일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물을 바짝 졸여버리면은요 수육이 내일 차가운 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채로 다시 한 2분만 끓이면은 금방 한 수육처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불을 끄시고요. 이렇게 아까 반토막을 냈잖아요. 이렇게 수육이 이렇게 익었어요. 이렇게 썰기 좋게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요.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쓰시면 수육 알맞게 먹게끔 좋아요. 기장으로 이렇게 썰어 놓으면 나중에 큰 판으로 하면 막 썰면 어그러지고 그런데 이렇게 잘라갖고 삶으시면 어그러질 게 없어요. 이 방법은요 수육 전문집에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좀 두껍게 쓰시려면 두껍게 쓰시고 저는 너무 두꺼운 것보다 한 40분에서 45분 좀 더 두꺼우면 45분이고 그 정도 삶으면 쫄깃쫄깃하고 아주 딱 맞아요. 뭐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어요. 뜨거우니까 이렇게 아까 이건 위에 부분이라서 좀 크니까 이렇게 한 개 쓰시고 물량을 약간 덜 잡으시면은 또 그 나름대로 맛있어. 까맣잡잡한 게 간이 간간하게. 맛간장을 한 소주잔 1개 반 정도 넣으시고 물을 좀 바짝바짝 한다면 1잔 정도만 넣으면 요 정도 수육을 하면은 고기가 간이 약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담으시고, 우리 돼지고기 수육 먹을 때는 새우젓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새우젓 제가 양념을. 저희 집은 이게 묵은 새우젓이 좀 누렇거든요. 요걸 이렇게 마늘하고, 요건 청양고추예요. 다진 거, 엉성엉성스러운 걸 넣고, 홍고추 좀 넣고. 다 흰대궁 조금만 넣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식초 집에서 있으시면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헐등이 맛있어요. 옛날 할머니가, 나이 많은 할머니가 옛날 저 어릴 때 그렇게 한번 해봐라. 돼지고기가 훨씬 맛있다 그랬거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에서 새콤달콤하게 발효액이 있으면 이렇게 김치 말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곁들여 주셔도 좋아요. 배도 넣고 뭐 파도 좀 채 썰어서 넣고 상추 뭐 야채 아무거나 집에 있는 걸로 약간 채 썰어 갖고 이거 곁들여 주셔도 참기름 좀 듬뿍 넣고요. 꼭 김치 아니라도 뭐 김치 있으면 같이 좀 양배추 김치 같은 것도 잘 어울려요. 수육 이렇게 먹을 양만큼만 이렇게 썰어 갖고 식구끼리 드시고요. 나머지는 요 물에 잠긴 채로 약재하고 같이 요대로 두세요. 요걸 냉장고에 그대로 넣어 놓으셨다고요. 돼지 기름이 요게 허옇게 위에 끼어요. 그 상태로 그대로 그냥 끓이세요. 끓이면은 그 다음날 끓기 시작한 지 한 2, 3분만 오히려 불 세게 해갖고 팍팍팍팍 끓이세요. 물이 좀 졸을 정도로. 그러면은 오늘 거보다 어쩌면 그 다음날이 더, 왜냐면 간이 약간 더 잘 배거든요. 한 이틀 정도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음식점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팁이에요. 물에 잠긴 채로 냉장고 넣어놨다가 다시 끓여서 드신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은 금방 한 수육같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하셔갖고 집에서 이렇게 수육해갖고 드시면은요, 다른 어떤 고기보다 누린내도 안 나고 굉장히 맛있어요. 한번 쫀득거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꼭 압력밥솥에다가 닫아갖고 끓이지만 열어놓고 한번 끓여보세요. 훨씬 맛있어요. 딱 40분만 끓이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